일본이 확인한 동북아 중심축으로 부상한 한국, 중국의 노골적인 친한 움직임에 후회하는 아베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1대1로 비교하면 부족한 세 나라지만 세계 경제를 들었다 놓았다 할 만큼 영향력을 지닌 한중일 정상회담이 중국에서 진행되었고,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장관급 실무진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본은 내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과 중일 간 우호 증진에 엄청난 노력을 해왔고, 사드 배치로 한중 간 틈이 벌어지고 양국의 반한 반중의 모습에 보이자 중국을 향해선 한국은 원래 신이 없는 나라라고 말하고, 한국엔 중국이 주권을 침해한다는 이간질로 양국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한국 여행금지를 비롯한 한한령,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연이은 철수와 경제적 손실에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징용공 판결이 난 2018년 하반기 이후 일본의 친중 행보는 노골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한국, 너 아니어도 나한테 관심 가진 사람 많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현 정권 들어 한중 정상회담은 두 번째입니다. 개별 한중 정상회담과 달리 한중일 정상회담은 한중일 각 나라의 시선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북한의 문제에 중국은 한 번도 한국의 입장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군사적 행동과 더 강한 제재를 외쳐왔고, 이 때문에 트럼프도 시진핑도 일본이 북한 문제에 관여하는 걸 반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일본 내각에선 트럼프의 북한 문제에서 일본 홀대가 한일 갈등의 원인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대들지 못하겠는데 화는 나고, 한국이 그런 미국에 일본 참여를 권하기는커녕 자연스럽게 모기장 밖으로 내몰아 분풀이를 무역보복으로 하게 되었다고 논리를 전개하더군요. 이번 한중회담 전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을 방한시켜 사드와 북한 문제에 대해 사전에 이견 조율을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시진핑의 발언 중에 사드에 대해서 한국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한다는 말과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인데, 사실 한중 관계에서 사드는 치명적 약점입니다. 무인 정찰기나 스텔스기를 사고 배치해도, 또 사거리 2000km의 미사일을 배치해도 중국은 그다지 항의하거나 격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국군이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권 행사입니다. 사드는 아시다시피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미사일 요격 기능입니다. 사드 도입을 강변하면서 내세운 것이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기능은 거의 600에서 2000km의 탐지 레이더 기능입니다.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이 탐지 기능 때문인데, 한국에 설치된 사드를 한국군이 아닌 미군이 운영한다는 것이 중국이 한국에 이런저런 문제로 삼는 이유입니다. 즉 중국 감시를 위해 한국이 미국에 기지를 제공했다는 것이죠. 북한의 ICBM에 민감한 미국과 같은 이유입니다. 중국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한국군이 사드를 운용하기 위해 도입했다면 중국은 이를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주권 문제니까요. 중국은 이전까지 사드에 대해 격한 표현으로 철수를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한국의 현명한 조치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한국의 힘만으로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를 철수하는 것이 어렵고, 자칫 한미 균열을 노리는 모습을 미국에 보여줌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미중 무역전쟁이 더 격화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드를 한국에 판매하고 운용을 한국군이 하게 되면 중국도 트집 잡을 게 없는데 미국이 안 팔죠. 중국에 대한 예민한 군사정보를 한국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철수 요구를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더 거론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그토록 애쓰며 친중 행보를 했지만 중국이 보는 일본은 스스로 목에 올가미를 걸고 미국에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이런 한국에 치우친 외교를 보고 아베는 총리가 된 이후 오늘 가장 사람다운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중요하다. 매우 소중한 이웃 국가다. 이전에 아베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정신병적인 나라가 한국이라고 했었죠. 뭣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아베의 입이지만 늙음하게 철이 좀 드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중국은 현재도 한류 콘텐츠를 통제하고 있고 느슨해졌지만 사드로 인한 보이지 않는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 기업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앞다투어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 기업 대상으로 중국 투자와 유지를 부탁했었습니다. 한국이 만에 하나 미국과 손을 잡고 수출에 제동을 걸면 난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에 대한 최근의 언론들에서 중국의 당태종이 유언으로 남긴 고구려와 전쟁하지 마라 라는 두려움, 임진왜란 당시 막강한 군사적 우위에서 패퇴해야 했던 일본의 두려움이 묻어나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한일전쟁과 미중전쟁, 사드 보복, 주둔비 방위 협상으로 아픔도 겪었고 수모도 당했고 화도 났지만 반면 한국의 중요성과 한국의 힘을 보여준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일전쟁에서 사드 보복에서 한미 주둔 방위비 협상에서 굽히고 양보하고 매달리고 사과만 했다면 그 모습이 전 세계 국가에 한국과 분쟁 시 한국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교본이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똑똑한 분들이 지소미아 종료나 주둔 방위비에서 냉엄한 국제질서, 냉정한 외교라는 수식어를 앞세워 일본과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비위를 상하게 했다고 나무라는 영상과 뉴스를 보았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이 대접받는 것은 나대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때문입니다. 조용하면 누구도 알아주지도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강대국은 적절하게 힘을 보여줌으로써 자국의 이권을 챙기려 애를 씁니다. 대한민국 세계 10위의 강대국입니다. 국력에 걸맞은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언제나 그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겸손한 나라가 아니라 속칭 호구가 되어버립니다. 사드 보복 철회, 무역 보복 철회, 주둔 방위비 무리한 요구 철회, 요구하고 주장해야 원하는 것이 얻어집니다. 풍선에 바늘이 가까이 가면 터진다는 걸 알려줘야 바늘이 멀리하며 조심합니다. 세계의 국가들이 인정하는 만큼의 절반도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절반만 인정해도 적화 통일이니 김정은에게 먹힌다느니 중공이 쳐들어온다느니 이런 잠꼬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그만큼 한국인은 강합니다. 북한도 한민족입니다. 기질이 같습니다. 저런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새끼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한국에 버티는 건 잡초처럼 끈질기게 버티며 살아온 유전자를 지닌 한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한 민족이 통일된다면 어느 나라가 두렵겠습니까? 끝으로 정은아, 너 더 나가면 그건 객기야. 객기 부리다가 골로 가. 문재인 대통령 말 잘 들어봐. 밥 먹고 사는 길 열릴 거야. 트럼프 씨, 한반도 가지고 너무 장난치지 말고요. 정은이랑 말로 싸우는 거 그만하세요. 70 넘은 양반이 유치하게 애하고 그게 뭡니까 대체. 당신도 뭐 좀 주면서 더 달라고 해야지. 당신도 문재인 대통령 말 좀 들어. 그럼 재선되고
노벨 평화상도 당신 거야. 남북만으로 종전선언하면 당신 뻘쭘해질 거 아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